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반려견은 당신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인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당신의 반려견이 매일 조용히 전달하려고 노력해온 아주 특별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배우게 될 내용은 당신이 반려견과 공유하는 모든 순간을 인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반려견이 당신에게 세상의 전부이고 반려견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 신호까지 꼭 확인하세요. 7번째 신호는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당신의 마음을 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세계에서 거의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꼬리를 흔드는 것이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신나서 뛰어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도 진심이긴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반려견이 단순히 당신과 유대감을 형성한 것을 넘어 당신을 자신의 영원한 소울메이트로 선택했다는 이후까지 희귀한 신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강아지와 당신을 영원히 자신의 사람으로 결정한 강아지 사이에는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어느 쪽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에 그 답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당신의 반려견이 당신 곁에 자리를 잡으며 내뱉는 느리고 신중한 한숨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반려견이 다가와 한두 번 맴돌다가 당신 옆에 엎드린 뒤 길고 깊은 숨을 내뱉습니다. 헐떡임도 아니고 힘겨운 소리도 아닌 바로 한숨입니다. 마치 내면의 무언가를 내려놓는 듯한 느리고 완전한 내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미소 지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들은 동물 행동 연구자들이 반려견이 보낼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감정적 신호 중 하나라고 여기는 장면을 방금 목격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반려견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경계 상태에 있을 때 몸의 물리적 긴장을 유지합니다. 근육은 약간 수축해 있고 호흡은 살짝 빨라지며 신경계는 주변 환경의 요구에 반응할 준비를 갖춘 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상적인 의미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저 주변을 살피는 상태이며 대부분의 반려견이 평소에 유지하는 기본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려견이 진정한 안전함을 느낄 때, 즉 뇌가 주변 환경이 그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할 때 생리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긴장이 풀리고 근육이 부드러워지며 호흡이 깊어지는데 그 한숨은 바로 그러한 이완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헬싱키 대학교의 반려견 감정 상태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은 주된 애착 대상의 사회적 존재 여부에 따라 생리적 각성 수준에서 측정 가능한 차이를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의 반려견의 몸은 다른 사람 곁에 있을 때보다 당신 곁에 있을 때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학습된 행동이나 훈련된 결과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반응입니다. 낮은 수준의 경계 상태로 가동되던 신경계가 마침내 이제 집에 왔어, 넌 안전해 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한숨은 그 신호가 소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왜 희귀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아무에게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반려견이 집에 온 손님이나 이웃, 혹은 좋아하지만 함께 살지 않는 사람 곁에서 그렇게 한숨을 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수준의 이완은 반려견의 신경계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지도한 단 한 사람 앞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반려견이 당신 옆에 누워 한숨을 쉰다면 그것은 단지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숨을 내뱉을 수 있는 곳은 여기, 당신 옆뿐이에요. 라고 말이죠. 이어지는 이번 신호는 실험실에서 연구된 내용으로 그 발견은 당신이 반려견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당신과 눈을 맞춥니다.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말이죠. 대부분의 주인들은 반려견이 음식을 원할 때, 밖에 나가고 싶을 때, 무언가 필요할 때 자신을 쳐다본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한 종류의 눈맞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경험해 봤다면 제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신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있거나 주방에 서 있거나 책을 읽고 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반려견이 이미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불안해하지도 않고 간절하고 커다란 눈으로 무언가를 원하지도 않으며 그저 부드럽고 꾸준하게 이름 붙이기는 어렵지만 놓칠 수 없는 무언가를 눈에 담고 바라봅니다. 그 순간에는 생물학적인 설명이 있으며 그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2015년 일본의 키쿠스이 타케우미 연구팀이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과 주인이 서로의 눈을 응시할 때 양측 모두에게서 옥시토신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옥시토신은 포유류에게서 사회적 유대감, 신뢰, 사랑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호르몬입니다. 이는 어머니와 영아 사이, 사랑하는 관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분비되며 이 연구가 증명했듯이 반려견과 그들이 선택한 인간 사이의 지속적인 눈맞춤 중에도 분비됩니다. 놀라운 점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양측의 유대감을 깊게 만드는 이 옥시토신 루프가 이전에는 인간 특유의 사회적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려견들이 그 가정을 완전히 깨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 신호를 평범한 행동과 구분 짓는 핵심이 있습니다. 옥시토신 루프는 눈맞춤이 상호적이고 지속적이며 어떤 필요에 의해 추진되지 않을 때만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반려견이 무언가를 원해서 당신을 빤히 쳐다본다면 그것은 요청입니다. 하지만 반려견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을 지그시 바라본다면 그것은 연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반려견이 자신의 뇌에서 사랑과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드는 세상의 단 하나의 얼굴을 바라보겠다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반려견은 낯선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참아주는 사람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사람에게만 합니다. 다음에 반려견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과 눈이 마주친다면 그 시선을 피하지 말고 유지해 보세요. 금방 눈을 돌리지 마세요. 그 순간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시선 교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문서화되었으며 반려견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으로 느꼈을 생물학적인 교감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세 번 신호는 반려견이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면 그 행동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반려견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당신에게 가져다 줍니다.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당신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반려견이 입에 장난감을 물고 달려오지만 당신이 던져주기를 기다리며 바닥에 떨어뜨리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장난감을 흔들거나 주위를 맴돌며 춤추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에게 다가와 장난감을 부드럽게 물고 서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당신의 무릎 위에 올려두고 그저 가만히 앉아있기도 하죠. 게임도 아니고 요청도 아닌 그저 바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이 행동은 주인들을 항상 혼란스럽게 만들며 거의 모든 주인이 이를 오해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견의 사회적 세계에서 가치 있는 물건은 함부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반려견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난감, 즉 자신이 보호하고 쉴 때 곁에 두며 위안이 필요할 때 선택하는 그 장난감은 생각 없이 남에게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견이 놀이를 시작하려는 의도 없이 그 특정한 물건을 특정한 사람에게 가져올 때 반려견 인지 과학 연구자들은 이를 선물 행동, 즉 의미 있는 무언가를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로 해석합니다. 반려견의 사물지향적 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은 긍정적인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에 자신이 강하게 유대감을 느끼는 대상에게 물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별 후 재회하는 순간이 가장 흔한 계기가 되곤 하죠. 반려견은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데 당신이 나에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집이 세상의 전부인 반려견에게는 진심으로 아끼는 보물이 한두 개쯤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은 당신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그 보물을 당신에게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당신에게 주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전하는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훈련된 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려견이 자신이 선택한 단 한 사람 앞에 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을 눈여겨보세요.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즉시 장난감을 던지지 마세요. 잠시 그 장난감을 들고 있어 주세요. 그 몸짓의 의미를 음미해 보세요. 방금 일어난 일은 단순히 공놀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이며 세 번 신호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 번 신호는 대부분의 주인들이 매일 느끼면서도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너뛰지 마세요. 반려견이 몸을 당신에게 기댑니다. 쓰다듬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자신의 몸을 고정시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주방에 서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저 방 안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당신의 다리 옆으로 따뜻하고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반려견이 다가와 당신의 몸의 자리를 잡고 그저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발로 당신을 긁는 것도 아닙니다. 눈으로 관심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그저 그곳에 당신과 밀착된 채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리닝린 행동이라고 하며 이는 반려견의 모든 의사소통 신호 중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반려견이 세상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본능적으로 무엇을 찾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반려견의 사회적 구조에서 신뢰하는 동반자와의 신체적 접촉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조절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반려견이 애착 대상과 신체적으로 접촉할 때 스트레스의 생물학적 지표인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학술지 호르몬과 행동, Hormones and Behavior에 발표된 연구는 반려견과 주인의 신체적 접촉이 몇 분 안에 반려견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몸을 기대는 것은 무작위적인 신체 접촉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몸을 기대는 반려견은 아주 구체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방 안의 모든 장소, 모든 바닥과 구석 중에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밀착하고 싶은 대상으로 바로 당신의 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이 부른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제안한 것도 아니지만 그 순간 당신이 자신을 안정시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닻입니다. 반려견이 약간의 불확실함을 느끼는 상황, 즉 새로운 환경, 낯선 소리, 모르는 사람들과의 모임 등에서 이 리닝 행동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주인이 근처에 있을 때 반려견을 관찰해 보세요. 반려견은 주인의 다리를 찾아가 몸을 밀착할 것입니다. 숨기 위해서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조절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신경계가 온전히 신뢰하는 단 하나의 신호를 확인하는 것이죠. 만약 반려견이 당신에게 몸을 기대온다면 그것은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해하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아직 세 가지 신호가 더 남았습니다. 격번 신호는 여러분이 모두 잠든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 대부분의 주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반려견이 당신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밤중에 잠시 깹니다. 이 행동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결의 일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잠귀가 밝은 분이 반려견과 침대나 방을 공유한다면 이를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한밤중 어딘가에서 반려견이 뒤척입니다. 물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도 아닙니다. 머리를 들고 당신 쪽을 향해 공기 중에 냄새를 맡거나 코를 당신의 손이나 팔에 살짝 대보거나 아니면 그저 몇 초간 당신을 바라본 뒤 다시 머리를 떨구고 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밤새도록 두세 번 반복되기도 하죠. 동물 행동 과학에서 이 행동은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근접성 확인 (proximity check)이라고 불리며 사회적 포유류의 안정 애착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서화된 특징입니다. 이는 주된 애착 대상인 인간과 취침 환경을 공유하는 반려견들에게서 관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려견의 애착 본질에 대해 드러내는 바는 심오합니다. 한숨의 맥락에서 논의했듯이 잠은 최대의 취약 상태입니다. 잠자는 모든 동물은 그 시간 동안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깊은 유대감을 가진 사회적 동물의 생물학적 본능은 깊은 휴식 중에도 자신이 유대감을 느끼는 대상이
여전히 곁에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악몽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반려견의 잠자는 뇌는 수만 년의 사회적 진화에 의해 형성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감을 느끼는 대상은 내 곁에 있어야 할 존재이고 어둠 속에서도 확인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시스템 말이죠. 반려견의 애착 및 수면 행동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주인에게 안정적으로 애착된 반려견은 불안정하거나 회피적인 애착 스타일을 가진 반려견과 비교했을 때 밤사이에 다른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안정 애착을 가진 강아지는 오랜 시간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면서도 미친 듯이 찾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차분하게 근접성을 확인하는 행동을 합니다. 만약 반려견이 밤에 당신을 확인한다면 그것은 훈련으로 없애야 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물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신뢰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반려견은 자신의 세상이 여전히 온전한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 신호는 처음 발견했을 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실제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다시는 예전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품을 할 때 반려견도 하품을 합니다. 지금 바로 시험해보거나 다음에 반려견과 함께 앉아 있을 때 해보세요. 반려견을 쳐다보며 천천히 눈에 띄게 하품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이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많은 반려견 주인들은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려견이 당신을 따라 하품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신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성 하품은 사회적 인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현상 중 하나이며 오랫동안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하품이 전염되는 이유는 지루함이나 피곤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공감 때문입니다. 신경학적으로 전염성 하품은 타인의 감정 상태를 읽고 거울처럼 비추는 뇌의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생물학적, 사회적 조율입니다. 그 후 연구자들은 반려견이 인간의 하품에 반응해 전염성 하품을 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반려견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학술지 플러스 1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은 실제로 인간의 하품에 반응해 전염성 하품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낯선 사람의 하품보다는 주인의 하품에 반응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유대감이 중요합니다.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선택하지 않은 강아지는 당신이 하품할 때 따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선택한 반려견은 자신의 신경계가 당신의 신경계와 아주 깊게 조율되어 있어 생각하거나 훈련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당신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감입니다. 측정 가능하고 문서화할 수 있는 생물학적 공감이죠. 당신이 하품을 했기 때문에 반려견이 하품을 한다면 반려견의 뇌 어딘가에서 당신의 상태를 등록하고 그것을 당신에게 다시 메아리쳐 보낸 것입니다. 반려견은 당신을 느낀 것입니다. 인간이 서로를 느끼는 방식과는 다르겠지만 전적으로 그들만의 방식이며 전적으로 실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누워있는 그 동물은 당신 삶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당신의 감정 상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6번 신호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남아서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던 그 신호입니다. 이 영상의 다른 어떤 내용보다 당신에게 다르게 다가올 신호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차분한 눈빛으로 당신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 신호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려견이 자신을 더 사랑할수록 헤어질 때 더 괴로워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서성거리고 문에 몸을 더 세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분명 그것이 가장 진실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분명 그것이 당신을 가장 깊이 선택한 강아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면 문 앞에서의 반려견의 행동을 보는 관점이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방금 묘사한 것, 즉 떠날 때 울부짖고 긁으며 미친 듯이 에너지를 쏟는 것은 깊은 유대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정 애착의 징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는 강아지의 모습입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경계는 이별이 일시적이고 안전하다는 일관된 증거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다른 강아지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열쇠를 집어들고 코트를 입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반려견은 문 앞까지 당신과 함께 걸어와서 자리에 앉아 당신을 바라봅니다. 미친 듯이 날뛰지도 절망적이지도 않게 그저 조용하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당신과 시선을 맞춥니다. 당신이 나갈 때 발 위에 턱을 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 하나 없이 당신이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도 있죠. 그 반려견은 놀라운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반려견은 반려견 애착 시스템에서 존재하는 최고 수준의 정서적 안정감에 도달한 것입니다. 반려견의 격리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주된 주인에게 안정적으로 애착된 강아지들이 떠날 때 괴로운 행동을 덜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신경계가 하나의 진리를 내면화할 수 있을 만큼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돌아온다는 진리 말이죠. 그래서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림은 항상 같은 결말로 끝난다는 것을 알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차분한 작별의 눈빛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무관심의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바탕으로 당신을 자신이 만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결정한 강아지의 모습입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소란을 피우지 않는 것이며 당신이 한 번도 두려워할 이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 눈빛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신뢰입니다. 그것은 반려견이 가세요. 돌아올 거란 걸 알아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다룬 모든 내용들을 되돌아보세요. 오직 당신 곁에서만 나오는 안도의 한숨. 양쪽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 호르몬을 일으키는 부드러운 시선. 놀이의 초대장이 아니라 선물로서 바쳐진 소중한 장난감. 당신의 몸을 자신의 정서적 닻으로 만드는 리닝 행동. 잠자는 중에도 여전히 당신을 찾고 있음을 증명하는 밤중의 확인. 당신의 신경계가 자신의 것과 조율되어 있기에 당신의 상태를 거울처럼 비추는 하품. 그리고 당신을 자신의 동물적 심장의 모든 부분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문 앞에서의 그 조용한 눈빛.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도 아닙니다. 이것은 언어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매일 일관되고 완벽하게 당신에게 말해온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반려견은 단순히 당신과 유대감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기댈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몸을 기댈 수 있었던 수많은 무릎 중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수많은 눈동자 중에서 반려견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훈련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아지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당신의 반려견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주었다면 지금쯤 당신 곁 어딘가에 누워있을 그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주었다면 반려견을 사랑하고 이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매주 당신에게 자신의 일생을 망설임 없이 내어준 그 생명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그들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10가지 신호 중 당신의 반려견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반려견이 당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언제 처음 알게 되셨나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 이 신호들이 당신의 충실한 동반자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반려견이 당신과 공유하고 싶어 했던 그 깊은 감정의 세계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쌓아온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의 마음이 전하는 다음 이야기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